부산 인디음악 아무도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주별입니다. 푸르츠번입니다. 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시즌4 5번째 시간의 게스트는 바로 엔드와이님이신데요. 오늘 여는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 노래는 바로 엔드와이의 사랑이 광선을 맞은 나비입니다. 네, 오늘의 뮤지션 엔드와이님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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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 마저 듣고 와서 오늘의 뮤지션 엔드와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우물쭈물했던 내 이 밤만 너로 인해 가까워진 우리의 법폭기 그때 기억나니 우리 둘이 수줍었던 여름 9월하고 4일 빛이 나는 설렁 빛이 나는 칫솔로 같이 앉지 않은 모습 보내 그게 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 소심한 애정 표현 용기 없던 나를 바꾼 이건 나비 효과야 사랑해 광선에 맞았나봐 하얀 구름 아래 초록빛 횡단보도 위 아름다운 파도가게 훌훌 날아와 내게 와준 너에게 광선에 맞았나봐 I'm think I'm a popper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를 쟁취했으니까 I'm think I'm a 예언가 어릴 적 부른 동료처럼 이리 날아온 나비 네, 여는 노래 엔드와이의 사랑의 광선을 맞은 나비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엔드와이님 소개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엔드와이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음악하고 있는 래퍼 엔드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래퍼세요. 저희 방송에는 참 래퍼분들이 귀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자, 네. 어떤 음악을 해주시는지 하고 계시는지 약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데 장르에는 구애를 받지 말자. 구애를 받지 말자. 이제 어떤 장르도 다소할 수 있는 래퍼가 네. 되자의 네. 그거를 갖고 있는 네. 마음을 갖고 있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 음악들이 보면은 지금 다들 다 이제 중복된 게 없어요. 이제 장르에 대해서는 뭐 싱잉도 해보고 네. 트랩, 붐백, 음. 그다음에 이제 드릴, 요즘 유행하는 드릴도 하고 있고 이제 슬픈 음악, 이별한 음악, 사랑하는 음악 뭐 그런 것들 다양한 음악을 하자, 무지개 네. 같은 음악을 해보자라는 주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악 할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저를 좀 표현하자, 네. 조금 구애를 받지 말자, 오호. 좀 이제 인간 양훈주와 네. 래퍼 엔드와이의 삶을 좀 나눠서 양훈주로서 이제 못했던 것들, 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엔드와이로서 조금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그냥 양훈주일 때와 엔드와이일 때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를까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네네. 조금 양훈주로서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음악을 할 때 엔드와이로서는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좀 네. 대담해진다고 해야 돼. 대담해진다. 그러면은 그게 약간 조금 그 솔직한 얘기들을 좀 많이 담으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보통 요즘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담고 계신가요? 제가 근데 음악 맨날 가사 적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가사에는 항상 겸손하자. 그 다음에 왕관을 쓴 자의 무게를 견뎌라. 그 다음에 왕관을 쓴 자의 그 말에 무게를 알라를 되게 조금 많이 쓰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평소에는 되게 겸손하고 있다가 무대 서면은 약간 좀 겸손이 사라질 때가 있죠. 그래야죠. 멋지다. 그래야죠. 겸손을 모토로. 되게 좀 멋있는 말이네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약간 조금 책임감도 조금 중요시 하시는 그쵸. 것 같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장르적으로도 이제 다양하게 말씀 주셨어요. 뭐 싱도 하셨고 뭐 트랩도 하고 붐랩도 하고 이 다양한 것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이 장르는 내가 조금 더 잘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내 주 장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주 장르는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네. 드릴이라는 드릴. 그다음에 이제 그라임 이렇게 이제 네네. 조금 BPM이 빠른 네. 음악들. 아. 제가 신나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네네네. 이제 방방 뛸 수 있고 내가 즐거운데 상대방도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네. 신나는 음악 이제 위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트랩이나 이 붐백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장르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랩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어렵죠. 약간 이제 네. 너무 약간 이제 탁탁탁탁 막 이렇게 막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약간 좀 좀 무거운 표현하기 느낌. 어렵죠. 그런 건데 조금 BPM 빠르면서 신날 수 있는 곡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드릴이라는 장르와 그라임이라는 장르를 조금 찾게 됐죠. 그런데 또 이 또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무지개 같은 뮤지션, 엔드와이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프닝 곡으로 사랑의 광선을 맞은 나비를 들었어요. 이 곡 제목이 상당히 독특한데 좀 독특하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네네. 독특하잖아요. 그쵸.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선택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우선 일단은 제일 최근에 발매하긴 했었고요. 네네. 제일 최근에 발매를 한 거를 떠나서 이제 조금 제가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친구의 축가로 제가 만들어준 곡이거든요. 축가요. 아하. 축가곡. 근데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너무 좋아요. 사랑의 광선을 맞은 나비. 처음 네네. 보신 분들은 이제 약간 좀 이게 뭐야? 약간 좀 생소할 네네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의미를 들어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한 곡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 띄고 친구의 이제 이름이 신랑이 광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 이름이 나비라서 사랑의 광선을 맞은 나비 이렇게 지었죠. 너무 멋져요. 심지어 그 앨범 자켓 사진도 맞아요. 웨딩 사진 촬영. 와, 세상에. 일부러 이제 좀 해달라고 제가 받았죠. 정말요.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셨나 보네요. 와, 대박이다. 걔네들을 위한 곡이었으니까 이제 걔네들의 모든 걸 포커스를 이제 그의 부부들로. 정말 진짜 의미 있는 곡이네요. 이런 굉장히 따뜻한 곡이었군. 그럼 이 곡을 오프닝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고요. 2회 마지막에 클로징 곡은 또 송캠프라는 곡을 선곡을 해주셨어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송캠프라는 곡은 이제 클로징으로 되게 하기 좋은 노래인 것 같고, 이제 들었을 때 되게 여행 가고 싶은 차에서 듣고 싶은 노래. 고요. 이제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끼리도 팀이 있는데 이제 그 팀에서 4명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 비트메이커 2분, 그다음에 래퍼 2명 이렇게 해서 4명에서 이제 우리끼리도 송캠프라는 걸 해보자. 이제 말은 송캠프지만 이제 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놀다가 이제 2명은 이제 비트를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명은 초반에 이제 기초 작업한 걸로 루프로 이제 저희한테 던져주고, 저희는 이제 그걸로 가사를 쓰고, 아마 이 노래가 이제 완성될 때까지는 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서로 이제 비트도 이제 그러니까 완성은 한 건 아니고 이제 초반 작업은 거의 그 친구도 한 30분 만에 막 만들고, 저희도 가사도 이제 엄청 빨리 나와서 1시간 안에 막 가사 쓰고. 몇 박 며칠이었나요? 저희는 2박 3일 같은 1박 2일이었는데 밤을 거의 잠을 안 자가지고 하시면서 그렇죠. 빠질 수 없죠. 그렇게
네, 그렇게 빨리 곡이 나온다는 건 사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띵곡들은 빨리 항상 나온다. 바짝바짝 10분 만에 글이 써주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있는데. 비트가 너무 좋아서 금방 써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음악을 해야 된다는 그냥 강박관념을 좀 없고 근데 좀 자유롭게 정말 신난다 있었던 일도 쓰고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했었죠. 이제 저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무게가 사라졌고 거기서 이제 좀 편하게 가사를 쓰고 그 친구들도 편하게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곡이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놨다가 후기라고 하죠. 이제 후렴 부분이 안 나와서 이제 어떡하자 하고 있다가 또 같이 만들던 친구가 이제 음악을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관두게 됐어요. 같이 랩하던 친구인데 좀 관두게 돼가지고 이 곡이 제일 처음에 죽었다가 그래서 조금 묵혀놨었죠. 그래서 이제 한 만든 거는 원래는 이제 몇 달 전이었었는데 이제 죽었다가 제가 이 곡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썼던 이제 벌스도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일단 너무 좋았고 내면은 되게 좋은 곡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좀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다가 흥얼거리게 됐던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냥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그래서 씻고 나와서 바로 핸드폰으로 가이드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야 나 이거 비트 살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트메이트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형 해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살려서 이제 훅을 이제 제가 멜로디하고 가사를 다시 쓰고 조금 그 친구도 비트를 디벨롭을 좀 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피처링을 이제 저희 팀 친구 중에 이제 브릴이라는 동생 이제 또 부산대 학생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야 너 이거 좀 해줄 수 있니? 이거 그 친구가 되게 멜로디 있는 랩, 싱잉 랩을 진짜 잘하는 친구. 이렇게 깨알 또 홍보해 주시고. 악마의 재능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진짜 잘해서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또 흔쾌히 형 좋아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죠. 근데 그 처음에 만든 거는 되게 쉽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살리고자 하니까 저도 약간 조금 이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릴이라는 친구한테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 벌스를 써온 거를 제가 2번 정도는 갈아엎었네요. 제대로 써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갈아엎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근데 솔직히 이제 그 친구가 그 곡을 많이 살렸다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좋은 벌스를 들고 와줬죠. 이 자리를 빌어 한번 감사 인사를 고맙다 영준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오프닝 곡과 클로징 곡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선곡을 한 이유를.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엔드와이님은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지 제가 한 번씩 살짝 맛보기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로 한번 해봐야죠. 그쵸. 이제 본격적인 엔드와이님 영업을 시작해볼까요? 메인 코너 셀프 영업하신다. 자, 오늘의 뮤지션 셀프로 영업하는 시간 셀프 영업하신다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살짝 맛배기 너무 사투리였네요. 맛배기 너무 좀 부끄럽다. 사투리였네요. 맛을 이렇게 엔드와이님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살짝 맛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엔드와이님이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뭐 처음 공연했던 순간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약간 좀 많이 거슬러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몇 년도까지 가볼까요? 네. 때는 이제 바야흐로 보자. 2017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서 처음 음악 하게 된 거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힙합이라는 장르보다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고 노래방 되게 가는 걸 좋아하고 하다가 처음 랩을 접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중학교 때 이제 빅뱅, 지드래곤, 탑
쪽으로 랩을 처음에 접하게 됐고 그래서 항상 네네네. 노래방 가면은 음. 그 파트는 저의 몫이었었죠. 오, 빅뱅. 진짜 동년배. 다 다 알잖아요. 네, 알죠, 그쵸. 알죠. 네. 빅뱅으로 처음 랩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돌 저는 아이돌 음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돌로서 이제 랩의 매력을 조금 많이 빠지게 네네. 됐죠. 블락비 이제 저 블락비 최근에 너무 사심이긴 한데. 갑자기 덕후가. 최근에 갑자기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근데 블락비 공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아. 피오 그 네. 무대 가는 거 그 영상은 좀 아니긴 했는데 하여튼 블락비 영상이 가끔씩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 참 좋아했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왜냐면 블락비. 힙합을 기반으로 한 그 아이돌 팀이 몇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빅뱅도 조금 더 약간 돋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후에 블락비도 블락비. 나오면서. 네. 블락비 팬이신가요? 그렇게 많이- 팬은 아닌데 좋아는 했었어요. 네, 그 자유분방한 모습이 되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지금이야 굉장한 다양한 장르 모습의 이제 아이돌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좀 뭐라 해야지 정형화되어 정형화되어 그렇죠. 있는 다 같이 칼군무추 아, 맞아, 약간 맞아. 이런 게 대다수였는데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막 맞아요. 매번 무대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하는 것들이 맞아요. 퍼포먼스가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매력 있는 팀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아이돌에 있는 그 힙합 그쵸. 네, 또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랩을 거기서 접하게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랩이라는 매력을 조금 빠졌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발라드에서 네. 랩으로 이제 갔죠. 이제 랩으로 가서 근데 이제 힙합은 듣진 않았어요. 제가 힙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센 음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돌들 랩 그 다음에 쇼미더머니가 갑자기 또 부흥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왔던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 네네. 욕설이 적고 듣기에도 너무 좋았고 맞아. 정말 재밌다. 근데 래퍼들은 가사를 직접 쓰는구나. 거기서 이제 조금 깨달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무대 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네. 음악을 해야겠다 했던 거는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이제 무대 서는 게 좋아서 학교 때 장기자랑 뭐 이런 것들 네네. 더 나갔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제가 음악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갔죠. 대학교를 이제 가서 동아리를 좀 늦게 네네네. 들었어요.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음악 동아리를 이제 언제 한번 들어보겠냐. 네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첫 동아리 플랫폼이라는 이제 학교 동아리를 들어서 이제 무대를 서고 네. 그때는 이제 카피라고 하죠. 이제 남들 음악으로 이제 무대를 서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재밌네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죠. 이제 많이 네네. 하다가 제일 처음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 나 음악이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집에서는 안 된다. 뭐 한다고 약간 이렇게 이제 조금 커트가 당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음악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되면 그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가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막 무대 서는 게 즐거워서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잘 찾아보면서 막 대회 같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대 앞에서 했던 이제 청춘 마이크라는 이제 대회가 있길래 네네네. 나 나가면 이제 그때 좀 시건방 졌어가지고 나가면 상금 받을 수 있겠지. 예, 그래 그때 뭐 말씀드리면 3등 했었습니다. 3등을 했었는데 네. 첫 경연 대회셨나요? 처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 막 대회 같은 거 되게 찾아서 나갔었는데 네. 항상 상금은 받아왔었지. 이거 시건방진 게 아니라 자신감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좀 어렸으니까 이제 조금 폐기적으로 나 되게 잘하는데 약간 이런 어. 생각을 조금 가지고 네네네. 있었나 봐요. 그 어린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때도 나가서 나 상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지원을 했고 그때 이제 총 10팀이었는데 7팀이 발라드 그리고 저 포함해서 3팀이 이제 힙합 랩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순서도 제비뽑기였었어요. 제비뽑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뽑는 거였어요. 현장은 아니고 예선을 할 때 네네.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순서를 다행히 힙합 팀이 다 뒤로 간 거예요. 정말 짜고 치고 한 건 알지만은 저희가 신나는 걸 앞에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다행히 뒤에 있었고 발라드 팀이 다 앞에 가서 진짜 짠 거 아니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힙합 팀 중에서는 제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였죠. 네네네. 제가 7번째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죽어 있었어요. 앞에 발라드고 발라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처져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야외 공연이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버스킹식으로 하는 시기였는데 저가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이거 어떻게 띄우지? 어떻게 띄우지? 상금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했죠. 일단 열심히 해서 네. 했고 분위기를 살렸어요. 그때 그럼 선곡하셨던 곡이 보이비님의 호랑나비. 정말 호랑나비. 그쵸. 그 먼저 알죠. 띄울 수 있는 곡. 띄울 수 있는 곡. 엄청난 띄울 수 있는 곡이죠 곡이었죠. 이거는. 네. 그냥 네. 치트키 같은 네. 곡이죠. 그래서 그거를 불렀고 이제 뒤에 저가 많이 살려놨었어서 네. 저도 그때 이제 시건방 졌던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제가 1등이다. 네네. 다른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르는데 3등 발표합니다 이랬는데 3등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네요. 그쵸.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때는 약간 겸손을 좀 모르던 친구였었어가지고 아쉽다. 내가 1등인데 왜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가 네네. 생겨서 바로 이제 다음 또 청춘 마이크를 또 하더라고요. 네네. 공고를 보고 네. 제가 다시 연락을 했죠. 네네. 관계자분한테 네. 이제 저 또 지원 가능하냐 네. 이랬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년에 달마다 하는 건데 네네. 그 달마다 우승한 사람들 모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말 모아서 또 그분들끼리 또 순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 된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커트를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은주님이 너무 아쉬웠다. 네네. 저희도 막 1등일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에, 이런 에. 얘기를 오가다가 추가 기회를 주셨네요. 그쵸. 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와서는 아는 척하지 마라.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그쵸. 네, 지났으니까. 5년 전 일이니까. 네, 한참 네. 전이니까 네. 그쵸.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연락이 와서 대신에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처음 아는 척해라.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네네. 지원을 다시 했고 다시 양식 써서 절차는 똑같이 했습니다. 네네. 양식까지 다 쓰고 네. 해서 보내서 이제 하고 예선전도 또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선전 하면 무조건 합격이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어서 네. 또 뭐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거를 몰랐었던 철부지. 그 이후로 겸손이 혹시 가치관이 되신 건지. 예, 제 그렇죠. 앞에 빌드업 있었어요. 빌드업 있었네요. 네. 네네. 두 번 이제 그러니까 1등을 못 하고 나서 겸손해야 되구나.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견뎌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또 나갔고 근데 이제 조금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이제 제가 뭐 게으른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때 당시에는 겸손이 없던 친구라서 나 나가면 또 1등 할 건데 라는 생각을 너무 갖고 있었어서 연습도 너무 안 했고 게을렀고 그리고 그 당일날에 이제 서울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바로 이제 무대를 했는데 이제 그때 연습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이제 했는데 공연을 했었을 때 가사 실수를 했어요. 치명적이었겠다, 그쵸? 그쵸. 네. 근데 처음에는 음향 실수가 먼저 났었어요. 네네. 처음에 음향 실수가 나서 곡이 갑자기 툭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말렸네요. 네, 멘탈이 좀 나간 것도 있고 물론 이거는 제가 게으른 게 1번이었고 2번이 이제 멘탈이 좀 나간 거일 수도 연습 부족이 1번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이 딱 끊겨서 뭐지 하고 다들 놀래서 저한테 모이고 저는 이제 빠지고 다시 이제 좀 크게 좀 갑자기 노래가 네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셨겠다. 네. MC 분이 다시 와서 이제 뭐 음향 관계가 있다 해서 또 호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와서 또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하고 근데
제 잘못은 일단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분도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향이 갑자기 이제 파일이 뭐 그럴 수 이제 있죠. 좀 오류가 나서 그래서 다행히 돼서 무대를 다시 섰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긴장을 많이 했던 터라 아. 이제 가사 실수를 좀 너무 티나게 티가 안 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까지 했던 아, 제일 중요한 포인트 때 그때는 네. 이제 바비님의 네. 이제 연결고리 나 연결고리 거기서 이제 가사 실수를 해서 버려서 치명적이었겠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데뷔 에피소드가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 그러다가 이제 또 근데 제가 또 우연찮게 네. 가사를 실수했는데 3등을 했네요. 오, 정말요? 조금 근데 좀 네네네.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게 진짜 열심히 했던 것도 3등인데 아, 가사를 그런 생각이 실수해도 들겠다. 3등이니까 조금 그때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현장 투표였었어요.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보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투표지를 받아가서 투표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거기서 제가 실수를 하고 그다음 네네. 제가 좀 일찍 했었거든요. 무대가 좀 또 재입복기를 했죠. 재입복기해서 앞번호여서 앞번호에 하고 남은 무대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툭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니 저번 달에 그 노래 부르는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 그 호랑나이 불렀던 애 맞지?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르신. 이랄까 야, 니 오늘 와 실수했노 저번엔 잘하더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준비가 좀 안 됐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야 그래도 내가 니 때문에 힙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도 모르는 이제 뭉클함 뭐지 이러다가 이제 야 내가 니 오늘 실수했었는데 내 오늘 그래도 니 찍었다 이렇게 저번에도 니 찍었는데 오늘도 니 찍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쿨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공연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정말요? 와, 그 찐으로 진짜 기억에 남으셨는가 보다. 이게 그러게요. 먼저 알아보시고.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네. 뭐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쿨하게 가셔가지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찍었으니까. 너무 쿨하게 가시니까 제가 약간 어안이 벙벙했었죠. 네, 이제 네. 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가시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3등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남의 노래로 이렇게 무대를 서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직접 쓴 가사로 내 무대로 내 사상, 내 신념, 그다음에 내 가치관 등을 써서 직접 불러주면은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올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서 이제 네.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해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그때 이제 내면 속에 네. 맡고 있던 음악을 원래는 하고 싶었던 네, 사람이었지만은 집에도 안 된다고 하고 뭐 좀 회피를 했었던 거죠. 회피를 되게 하고 있었다가 점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좀 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욕망이 올라와서 네. 바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을 드린 예, 거군요. 총 두 네. 번째죠. 저 이제 말씀을 이제 가족끼리 이제 네네. 외식하는 자리에서 이제 또 술을 이제 음주가 들어가다 보니 네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나 되게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내 인생에서 이걸 안 하면은 정말 후회하고 살 것 같다. 그래서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도 언젠간 너가 그 말 할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해봐라 오. 라고 이제 또 믿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이제 감사한 말씀으로 인해서 좀 벽이 무너졌고 거기서 네. 이제 저도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께서 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네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네. 공연했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또 마침 저희 네. 집이 이제 해운대라 가지고 네네. 해운대에서 공연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멀지 않으니까 네. 오셨죠. 이제 처음 공연을 그렇게 많이 섰는데 솔직히 네. 조금 다른 공연들은 수위가 좀 센 것도 있고 힙합이다 보니까 네. 수위가 좀 세서 부모님을 못 오시고 시기가 예, 조금 좀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 곡들이 다 이제
저의 노래들이 되게 많았고 음원에 나왔던 곡들이다 보니까 아. 부모님도 들으신 곡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애들이 지금 드럼뮤직이라는 팀이 되게 이제 착한 친구들만 모여 있어 순한 친구들은 모여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막 세게 욕설도 없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하니까. 놀 수 있는 그쵸. 그런 공연이었네요. 대중성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처음 아. 엄마 아빠나 이렇게 하는데 네. 가까우니까 와서 봐 이렇게 해서 오셔서 구경하시고 가셨죠. 네. 되게 그때 뭔가 좀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처음 엄마 아빠가 네네. 봤으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열심히 했었죠 그때는. 그 무대 아래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 보이셨나요? 아니면은 뭐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네, 네. 조명이 너무 세니까 보이니까. 아래 그래서 보이진 않죠. 어디 계신지는 알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말씀을 드렸죠. 저희 무대하면서 네. 이제 좀 자유롭게 멘트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오늘 엄마 아빠 왔어요. 아들 공연 처음 보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그걸 이제 봤었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첫 공연을 이렇게 물론 다양한 무대를 보셨겠지만 그쵸. 뭔가 영상으로만 보시다가 네. 이제 뜻깊은. 또 데뷔 에피소드로 가다 여기로 또 흘러갔네요. 어떻게 보면 다 처음이고 이제 음. 내 음악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임했던 게 그러면 한 몇 년도쯤에 그게 이제 18년도 18년. 17년도에 네. 마음을 딱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제 해야겠다라는 네. 걸 말씀드린 게 이제 17년도 네네. 말이었죠. 이제 바로 말은 못했었죠. 네. 이제 17년도 중순에 네. 이제 청준 마이크의 사건이 있고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 할아버지 사건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보통 음악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10대 때, 뭐 어렸을 그쵸. 때부터 이런 얘기를 그치.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음악을 시작한 게 그렇게 막 빠른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되게 음악을 한다는 거에 되게 뭐라 해야지 정말 좀 진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것 그죠. 같아요. 그렇죠. 결심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었고 음. 저도 회피를 되게 많이 했었죠. 이제 용기가 없었죠. 이게 왜냐면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저도 나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 또 음악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또 나름의 변명을 스스로 만들면서 회피를 했었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 하고 싶었던 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노래방 가고 좋아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약간 이러면 나이 좀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코인 노래방이 없었으니까 맞아. 예전엔 코인 노래방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노래방을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혼자 노래방을 갈 수 없었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선도해서 네. 친구들한테 야 노래방 가자. 제가 항상 주도를 해서 이제 노래방을 항상 갔던 친구였었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구나. 무대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죠. 항상 학교 장기자랑 같은 거 되게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하계 뭐 장기자랑 싹 다 네. 휩쓰셨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 그때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던 때라서. 또 신기하네요. 근데 음. 보통 이제 힙합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시면은 그냥 약간 발라드 얘기는 사실 잘 맞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길 인생. 예. 같은 되게 느낌인데, 신기하네요. 힙합. 저는 네. 지금도 이거 약간 좀 소신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네. 힙합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힙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랩이 좋고 무대가 네. 좋고 응. 마이크가 잡는 게 좋고 내가 가사 쓰는 게 좋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적합한 게 힙합이고 랩이라서 제가 한 거긴 한데 지금도 여전히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들을 때. 평소에 그쵸, 휴식 평소에. 시간에 들을 때. 네. 그러니까 발라드라기보다는 이제 미디엄 템포 네네. 곡에 이제 팝적인. 약간 좀 흔히 말하면 최근에 나온 네. WSG 워너비에 나오는 그런 같은, 느낌으로 예전에 시아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딱 라떼 시절 그 노래방에 휩쓸던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SG 워너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런 그런 미디엄 네네, 템포의 네네.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이제 발라드 네네. 뭐 이런 것도 좋아해서 했는데 이제 힙합을 그렇게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우선순위를 굳이 두자면은 그렇죠. 지금도 발라드를
좀 더 제일 플레이리스트. 좋아하는.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스토리가 되게 독특하네요. 저 할아버지가 저 도인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라마 진짜. 같은. 약간 드라마 같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 유퀴즈에 나오는 썰 같은 느낌.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그쵸. 이렇게 뭔가 마음을 진짜 불씨를 당기고. 결심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그쵸. 텐데 결심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할아버지님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분께서 이제 말씀 안 해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도 못 왔겠죠. 그렇겠네요.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네네. 아마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발라드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자기 자랑 가는 거 좋아하고. 사내 뭐 노래 대회 이런 데 가면 발라드도 부르고 음. 그렇게 했었겠죠.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할아버지 연락 주세요. 진짜 연락 오면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실 수도. 보인방도 평소에 지켜보는 그런 할아버지. 아우, 괜찮을지도. 괜찮을지도. 이 씬에 관심 있는 할아버지 괜찮을지도.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처음이나 뭐 최애나 기억에 남는거나 사실 뭐 그렇게 구분을 짓고 싶진 않지만 뭐 굳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최애 공연을 꼽자면. 최애 공연을 꼽자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네. 제 공연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근데 좀 또 최근에 또 바뀌긴 했는데 좀 많이 설명해 드려도 되나요? 최애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첫 무대가 계속 기억에 남긴 했었거든요. 처음 무대. 네, 저가 이제 팀에서 첫 단독 공연에서 이제 했던. 근데 그거는 이제 잊혀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최애는 쌓이는 법이거든요, 원래. 그쵸. 네. 계속 하려다가 지금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쇼미더머니죠. 하나는 이번 연도에 쇼미더머니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예선이 붙어서 올라갔었거든요. 네네네. 올라갔었는데 처음 붙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한 4번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다 영상에서 떨어졌었어요. 영상에서 떨어졌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썰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 약간 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유퀴즈에 나올 법한 또 썰이긴 너무 한데. 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쇼미더머니 처음으로 보러 올라갔고 저희 팀 애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애들이 좀 이번에도 다 대거 합격이 돼서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줄 서고 저는 4시 반 가서 줄 섰거든요. 4시 반에 줄 서서 그 예선을 보시는 분들이 줄을 선 거죠. 그쵸. 엄청 3만 명. 3만 명이요? 지원을. 늦게 온 애들은 새벽 한 2시쯤에 끝나요. 1시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시 반쯤 가서 같이 가서 이제 줄 서고 다행히 앞번호를 받았어요. 이제 앞번호를 받고 줄을 서서 이제 저희 애들이랑 이제 또 다른 팀 부산에서 음악하는 애들이랑 또 친한 애들이랑 만나서 같이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누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자기 애가 좀 심해요. 이제 보시면은 핸드폰 케이스도 제가 만든 거. 앨범 아트. 네, 앨범 아트워크에서 다 만들고 모자도 엔드와이라는 모자가 오늘 하나 쏘봤는데 근데 제가 티셔츠도 이제 만들었었어요. 이제 만들었는데 지원 영상을 엔드와이 티셔츠라는 이거 입고 그다음에 지원 영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막 편의점에서 막 먹을 거 엄청 많이 사서 약간 좀 노숙 느낌이었었거든요. 줄 다 서고 번호표 받고 진짜 그렇겠다. 앉아서 막 길바닥에 앉아서 새벽 시간에 그쵸. 한 8시쯤이었죠. 번호 다 받았을 때가 막 8시, 9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샌드위치를 조금 흔히 말해서 좀 바보같이 먹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고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막 TV에 열심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누가 이제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인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인이거나 아니면 좀 길 가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약간 비켜주시겠어요? 비켜주시겠어요? 갑자기 쇼미 거기에 줄 서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는 이제
허겁지겁 먹고 있으면서 좀 바보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 치길래 저는 예상을 못했고 이제 그때 뒤돌아 봤는데 갑자기 혹시 엔드와이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당황해서 좀 너무 멍청하게 뭐 맞는데요? 이러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맞는데요? 이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저 지원 영상 봤다. 너무 재밌게 봤다. 오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가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죠? 저 처음 봤죠. 저도 이제 너무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흔히 말해서 이제 뻥 쪘죠. 그래서 검솜돔 이러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검솜돔 이러면서 약간 좀 바보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리고 와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어항이 벙쪄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때 애들이 또 장난으로 연예인 아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 그렇게 하고 가셨었는데 저도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가서 사진 좀 찍을게요.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하기도 조금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같이 이제 그렇게 무명인 사람한테 와서 하기도 되게 용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분한테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너무 감사드리는 거고 혹시 그분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인스타 DM 주세요. 진짜 너무 신기해서 할아버지에 이어 그쵸. 네. 갑자기 호로록 와가지고 호로록 얘기하고 호로록 사라지신. 너무 훈련이 쑥 뛰어가더라고요. 잡기도 그랬고 저도 놀래서 샌드위치도 너무 바보같이 먹고 있었고 그 뒤로 보고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분도 꼭 찾고 싶고요. SNS에 막 따로 연락은 안 오시던가요? 예, 연락은 따로 안 왔었어요.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인스타에 올리긴 했었는데 누구시냐 이렇게 했는데 못 찾으셨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기하다.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를 하면서 경험이었죠. 이제 무대가 아니고 이제 그다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은 이제 했다가 이제 방송이란 걸 처음 해봤었는데 제가 슬롬이라는 이제 프로듀서님한테 이제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진짜 많이 봐요. 한 500명씩 보더라고요. 500명, 600명 정도 보는데 그걸 또 4등분 나눠서 한 번은 슬롬, 한 번은 제이팝, 그다음 뒤에는 릴러말즈님, 그다음에 이제 덕화야님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이게 나누는데 또 거기서도 줄을 세워요. 일자로 세우고 뒤에도 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두 번째 줄이었었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제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드디어 해보자. 이제 여기 합격선이 이제 기준선 알겠다.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웹을 뱉었는데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면서 약간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제 Who is and why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주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대체 날 가두려 이러면서 막 랩을 뱉었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잠시만요 이러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갑자기 카메라가 안 돌아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이밍. 저도 그때 당황을 했죠. 네. 또 그때 또 청춘 마이크처럼 당황을 했죠. 네.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인사부터 다시 찍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또 의기소침해서 Who is and why 좀 작게 Who is and why 약간 좀 바보같이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제가 실수를 조금 했어요. 근데 속상해. 열심히 또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틀렸는데도 끝까지 제가 잡고 하고 당연한 결과였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 왼쪽에 다음 분이 또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에서는 제 오른쪽, 제 왼쪽 붙고 다 떨어졌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자, 인터뷰가 되게 많이 왔어요. 오른쪽, 왼쪽 붙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도 사람을. 진짜 편집 포인트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은 제가 겸손을 모티브로 갖고 있고 이제 있다 보니 재미없게 방송을 했죠. 저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분과 왼쪽 분이 다 잘하셔서 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진짜 딱 잘리기 좋게. 방송이 안 나가게. 딱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막 갑자기 또 와가지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에. 기분이 어떠시냐. 어떻게든 이제 뭐 네.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저는 빌미를 잡고 싶지 않아서 다 잘하셨다. 뭐 제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슬로님 떨어뜨렸는데 슬로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거 하시고 야 진짜. 와. 어떻게든. 저는 너무 좋으신 분이다. 제가 가사를 실수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막 예, 그냥 안 나오게 말을 했어요. 다큐인 줄 알았어요. 네. 다큐 멘트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쇼미더머니 그때 600명 중에 총 4분이 붙으셨어요. 우와. 제 오른쪽 왼쪽과 우와. 그다음에 제이팍님 쪽에 2분 붙고 아. 릴러마일즈 덕화연님 쪽에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4분만 붙었고 합격선이 좀 어려웠었죠. 멀리 돌아왔는데 예, 네. 거기가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거고 최근이고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그쵸. 같아요. 경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동구에서 네. 랩 경연 대회를 했는데 네네네. 이제 이게 약간 좀 또 웃긴 거긴 한데 이제 친구 따라 오디션 붙어서 붙는다 그런 썰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제 같은 팀에 있는 동생이 자기가 지원할 거다 네. 할 거다 이렇게만 말만 하고 형도 해보실래요? 하고 해서 뭔데? 이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네. 포스터도 모르고 그냥 주소만 받아가지고 메일 주소만 받아서 보내면 된다 해가지고. 그쵸 보내면 된다 해서 그 지원 영상을 찍고 보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어서 와. 세상에. 운이 좋았죠. 네네.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 올라가서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큰 대회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서울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건데 그냥 뭐 약간 구에서 또 이제 뭐 만들려고 하는 거 없다 이렇게 하고 잘하는 실력자가 많이 나올까 또 예전에 17년도에 이제 건방진 친구가 또 나왔었죠. 건방진 친구가 또 나와가지고 불쑥. 그 친구가 이제 내가 나가면 또 1등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경험이 그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마을 주체니까 이제 규모가 그 그쵸, 정도일 그렇게 것이다. 크다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네네. 나중에 알았죠. 이제 심사위원이 약간 이제 덤밀스님과 이제 유명하신 이제 디플로우님 예, 그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분한테 눈에 들어야지 하고 마음가짐은 좀 더 올라가서 열심히는 해야겠다 네네. 하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제 도착하니까 약간 그가 합격률이 조금 있더라고요. 15대 1이더라고요. 12대 1인가 15대 1인가 막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15명만 붙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나 운이 좋았구나. 약간 그래서 또 거기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랩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금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500만 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거기서 오는 압박감, 네. 긴장감. 차라리 몰랐다면. 그쵸. 잘하시는 분, 이렇게 실력자 사이에 내가 꼈다고? 약간 이런 부담감도 컸고, 그러다가 이제 무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열심히 막 뒤에서 혼자서 연습하고 막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떨려온다. 정말 네. 땀이 조록조록. 너무 나고, 그 다음에 제 서울 사는 친구들이 또 보러 와줬어요. 네네. 긴장이 엄청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대를 매끄럽게 했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건데 너무 아직도 아쉬운 게 이제 실수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한 나머지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실수도 조금 하고 무대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무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더 음악 하면서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도 얻었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만난 지원자분들이랑도 인스타도 그러니까 네네. SNS 교환을 하고 친해지고 연락도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분 좋은 무대였다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었죠. 이제 막 네네. 물론 제가 이제 실수를 되게 많이 했지만은 그게 기억에 두 번째 남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저희 팀 드럭뮤직이라는 팀에서 처음으로 이제 2K22 이제 드럭뮤직 콘서트를 이제 해운대 메일트라는 곳에서 네네네.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겸손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나올 것 같은데 불쑥불쑥 괜찮아요. 불쑥불쑥 좋습니다. 네. 곡수가 제가 제일 많았었어요. 12곡 정도를 했는데 네. 우와. 물론 제가 열심히 그동안 이제 했던 작업물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끼리 심사숙고를 해서 이제 곡 셋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무대 경험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 네네. 그 친구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보러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 거기서 네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호응을 제가 이제 막 유명인도 그렇게 유명인도 아닌데 그때 그 노래를 처음 보여줬었는데 네네. 그 동기라는 저희 지금 대표로 있는 이제 이동기라는 라이믹스라는 친구랑 같이 작업한 데뷔 서막이라는 곡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훅 부분이 and Y 데뷔 연도 2020 연도 라이믹스 데뷔 연도 2008 연도 약간 이런 이제 루프로 이제 가는 네네네. 건데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공연 때도 제가 네. 이제 and Y 데뷔 연도 하면은 다들 2020 연도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본 노래를 되게 신나게 따라해 주시고 네네.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무반주로 and Y 데뷔 연도 하면 다들 2020년도 이라고 08년도 이러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좀 전율 아 내가 유명인도 아닌데 이렇게 또 따라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했고 네. 아 정말 내가 그 공연장 같은 데 갔었을 때 따라 부를 때 그 따라 부름을 당하는 아티스트의 기분을 조금 느꼈죠.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네.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최근에 이제 그때 그 공연이 너무 저한테는 지금 아직도 그 영광 속에 살고 있고 감사함에 살고 있고 이제 네. 그게 이제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공연이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세 가지를 꼽아주시긴 했는데 그냥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고 감사하고 약간 그런 약간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것 같네요. 그쵸. 한번 그러니까 공연 자체가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최애 꼽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맞아요. 매 공연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네, 소중하고. 소중하고 한 번도 열심히 안 했던 적은 없었고 이제 다 기억에 남지만은 그쵸. 이제 그 와중에 또 뽑으라고 하면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쵸. 그치. 굳이 뽑으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 네. 저는 약간 쇼미더머니 소울은 굉장히 또 신기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네, 이야기니까. 특히나 이 양쪽에 그쵸. 합격자가 있었고 그거를 또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잠깐 작가님들의 득달 같은 그쵸, 그런 그쵸. 인터뷰 넘어가지 네, 않은 넘어가지 너무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다는 악마의 편집에 당하지 말자. 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드럭뮤직도 이제 처음으로 같이 공연을 했던 부분도 맞아요.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성동구에서 했던 그 랩 경연 대회 알고 보니 VMC 네. 좀 더 네. 아직도 후에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지만 네네네. 아직도 아쉬운 게 이제 네네. 너무 마음가짐을 잘 못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네네. 또 거기서 더 배웠죠. 네. 아 이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구나. 불쑥불쑥 올라오시나 봐요. 이게 약간 그래서 자아성찰이. 계속 성찰을 하면서 내려놓고 항상 약간 제가 근데 맨날 이제 곡에 쓰는 가사들이 항상 있어요. 겸손하고 살자. 그다음에 왕가는 쓴 자는 무게를 견뎌라. 그다음에 왕가는 쓴 자의 말의 무게를 알라. 말의 이걸 무게를 알라. 제가 동생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고 약간 좀 나이 든 사람처럼 이제 군수처럼 동생들한테 야 겸손하고 살아. 항상 겸손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뭐가 될지 몰라. 근데 네. 그걸로 나중에 비난을 받으면 안 돼. 약간 이러면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근데 네. 한 번씩 겸손이 사라질 때도 있어서 근데 음악을 할 때는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겸손을 살짝 내려놓고 나는 겁나 멋진 사람이다. 막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불쑥불쑥이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둘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 양원조는 되게 겸손한 척하는데 또 마이크 잡고 엔드와이로서는 좀 한 번씩 겸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양면적인 모습, 딱 약간 덕질하기 좋은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공연들을 순간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이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집 가면 또 까먹는다. 또 생각난다. 이 얘기 할 걸.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조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네. 팬분들. 엔드와이 할아버지. 분도 계시. 아, 할아버지. 그다음에 샌드위치 먹을 네, 드실 그쵸. 때 팬분도. 두들겨주셨던 네. 그 분. 다양한 분들이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좀 부끄럽긴 한데 우선은 이제 그 할아버지 분과 그분 만약 꼭 듣고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앞으로 저는 음악이라는 거를 계속 할 거고 제가 열정이 죽어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악에 너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할 거고 제가 음악을 하는 동안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제 그리고 가족 친구들 이제 뭐 몇 안 되는 팬들도 그분들한테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음악을 하고 이제 제가 유명인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됐으면 좋겠죠. 이제 유명인이 할수 돼서 있다. 이제 더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약간 나 쟤 알아 했을 때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12월이다 보니 뭐 내년의 계획을 한번 계획,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홍보 하나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오. 기다리고 있으셨군요. 네. 1월 제가 또 이제 드럭뮤직이라는 팀도 있고 이제 또 LBT 크루라는 팀에 네네네. 지금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은 또 LBT랑 드럭뮤직에 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랑 또 마음 맞는 친구들, 음악 가치관이 되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실명 거론하면 가능합니다. 예, 네. 브릴 아까 송템프 네. 했던 피처링을 해준 브릴이라는 친구랑 네. 이제 FB라는 친구,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 TV라는 친구랑 이제 옥PD, 이제 옥PD라는 프로듀서, 네네. 그다음에 블라우라는 또 프로듀서, 이렇게 총 6명에서 지금 팀을 만들었어요. 오.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네네네. 혹시 한번 뜻 맞춰보실 네, 분이 궁금합니다. 이름이 네. 진행이에요. 진행? 네. 왜 진행인지 한번 진행? 행? 찐? 진행. 아니요, 그냥 행? 진짜 진행. 진행? 네. 진행? 나아간다고? 뭐지? 진행 중이다? 의미가. 그러니까 꿈보다는 해몽인데 네. 원래 처음 만들 때는 네.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저희가 진짜 요새 맞아요. 소름 돋으셔. 우와! 진짜인가요? 네. 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쩌면. 맨날 이제 그 뭐 식사 자리나 이럴 때 이제 도 그렇고 저희끼리 이제 이영영 성대모사 이렇게 진행시켜. 진행시켜. 그러니까 잘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저희가 이제 맨날 저희끼리 밈으로 좀 돌고 있었는데 네네네. 진행시켜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저희 FB라는 친구가 갑자기 진짜로 행복합시다 우리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팀 그러면 진행 어떤데 맨날 그러니까 겸사겸사 진행시켜도 맨날 네네네.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을 하자 우리 음악들을. 그래서 진행이라는 팀, 그러니까 진행 좋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라는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6명에서 1월 지금 이제 EP 앨범 준비 중이고요. 와. 네, 곡 소개 잠깐 살짝 드리면 네. 5곡으로 돼 있고 이제 우와. 라떼는 말이 약간 해서 이제 라떼, 그다음에 실, 응. 나를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지 말라, 실, 그다음에 이제 비질란테라고 이제 웹툰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악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네네네네. 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나눠서 그거랑 이제 드림 스윙이라고 이제 네. 꿈을 향해서 우리가 헤엄쳐 간다라는 곡이랑 지금 한 곡은 준비 중에 있어서 이제 네네네. 아직 안 나와서 있고 총 5곡을 해서 저희가 이제 EP를 앨범 준비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곡으로 저희가 이제 1월 28일 날에 날짜가 정해진 건가요? 네. 와. 우와. 경성대 이제 바이널 언더그라운드라는 네네. 곳에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해요. 이야. 저희끼리 처음 진행이 네네. 만들어지고 첫 이제 단독 콘서트죠. 네네. 진행시킨 이제 저희가. 공연. 네. 와.
그래서 진행쇼, 진행쇼. 네. 어. 행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진행쇼 네네네. 이래서 진짜 행복하십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해서 이제 1월 28일 날에 경성대 쪽에 바이널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는데 7시 아마 하지 싶어요. 네. 아직 크게 정한 건 없고 이제 시간까지도 정한 건 없지만은 지금 공연 연습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진행팀의 첫 이제 뭐 쇼케이스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저 앨범 쇼케이스인 거죠 처음에는. 네. 진행쇼가 네, 행쇼 진행쇼. 되게 좋네요. 의미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꼭 1월 28일 공연을 하신다니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의 뮤지션 셀프 영업하는 시간. 셀프 영업하신다 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고요. 네. 소감을 끝까지 보내지 않네요. 저희 소감을 한마디 나눠볼까 해요. 부인방에 네, 대한.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너무 MC 뭐라고 해야지? DJ 분들 네.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이 좀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행분들 나오셔야 돼요. 너무 좋죠. 하고 네, 한 번 더 와주시면 너무 EP 좋을 것 같아요. 발매하면 좋죠. 네. 너무 좋죠. 곡에 대해서도 한 번씩 더 설명할 수 뜯어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좀 더 좋으니까 그렇죠. 네. 같이 나와서 또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른 노래로 이제 엔드와이님의 송캠프 들으시면서 부산 인디음악 방송 시즌 4 뮤지션 초대석 엔드와이 편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자, 부산 인디음악 방송은 지금까지 주블리 프로츠버니. 출연해. 엔드와이였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인디음악 친해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어의 불 먼저 오케이 제일 싸고 찬 밤 오늘 송캠 오케이 트립 신나는 여행 바닷가의 향기는 솔티퍼 달콤해 춤추는 꼰대 방해들이 나갔으면 내 그게 좋겠네 내 대답보기도 귀여워 햇볕 아래 바닷바람이 이게 진리요 번호 대신 공구 챙긴 놈은 누구요 아는 애들 자극하는 내손 여기요 가위가위보 음악은 뒷전이 됐지 캠핑의 묘미 사랑의 묘야 고기 한 점에 오가는 정 타오르는 불빛 누가 맞은지도 몰라 정답 그건 내가 정해볼지 자리 달빛 아래 산책 개시해 젓가락 챙겨 이수방울 맺힌 술잔에다가 건배 Let's ride 오늘 떠나보자 송캠 등시공차 펼쳐버려 전부 송캠 오늘만큼 우리 철부지에 송캠 흥얼거리면서 밤을 새서 송캠 캠파이어에 불 먼저 오케이 제일 싸고 찬 밤 오늘 송캠 오케이 송캠 어때 야야야야야야야 송캠 떠나볼래 야야야야야야야 나 함께 떠나 저기 푸른 바다로 시원해진 바람 대신 나의 노래로 소소한 이상을 즐겨볼래 제대로 야야야야야 짐들 챙기고 가자 드라이빙 여기저기 찾아 웹서핑 바다에 처음 본 깊숙이 다이빙 전부 사라진 내 고민 이게 힐링 느껴봐 feeling 끝내주는 경치 이거 좀 킬링 We gon' travel 전화긴 꺼도 뒤에 있는 일들도 뒤로 멀리 놔둬 Turn up 타올라 campfire 우린 빛나도 parking like fire yeah 잊지마 그날 밤의 moonlight 달빛 아래서 오고 갔던 우리 대화를 맑게 퍼지는 건배 소리 크게 퍼지는 노래소리 곁을 맴도는 웃음소리와 함께는 뭐든 다 okay Let's ride 오늘 떠나보자 송캠 등시공차 펼쳐버려 전부 송캠 오늘만큼 우리 철부지에 송캠 흥얼거리면서 밤을 새서 송캠 캠파이어에 불 먼저 오케이 제일 싸고 찬 밤 오늘 송캠 오케이 시간은 흘러가도 기억은 남아있죠 별빛 아래 누워서 우리 영원을 빌어 이렇게 만든 추억 책자 피해 기억 잊고 싶지 않아 여기 기록하는 노래 송캠 어때 잃어버린 게 아니야 우린 잠시 잊은 거야 근데 그 시절의 노래 Let's ride 오늘 떠나보자 송캠 등시공차 펼쳐버려 전부 송캠 오늘만큼 우리 철부지에 송캠 흥얼거리면서 밤을 새서 송캠 캠파이어에 불 먼저 오케이